예, 안녕하세요. 지옥불입니다. 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입니다. 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이거 제가 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들 외쳐주십시오. 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청년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슈가 많은데 조금 제가 좀 더 다룰 거를 세분화 시켜서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청년 취업난의 진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우리 다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진실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제 틀딱들이 얘기를 하죠. 야, 개인의 노력이 문제야. 너희 이기적인 놈들, 능력도 없는 놈들, 나라가 망해도 좋다 이거냐? 개조소에 가서 2교대로 12시간씩 주 6일 일하란 말이다. 그러다가 산재 보상 하나도 못 받고 원청이 아니라 하청이라서 하청 구조라서 보상 하나도 못 받고 산재 처리 제대로 못 받는 게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다.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씹새끼들이. 근데 아니다. 청년 당신 국가한테 사기당한 피해자 당신 고개 드세요. 당신 죄인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청년 취업난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자. 작전명 발키리 느낌으로. 청년 고용률은 지금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가 22만 명 감소했습니다. 약 22만 명 감소했는데 이게 22만 명이면 청년의 지금 거의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환 위기 이후 8월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우리나라 보면은 거의 일본이랑 똑같아요. 뭐야 씨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는 나관이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구직 포기 상태에 있어요. 저도 지금 일하는 데서 좀 문제가 생겨서 일을 그만뒀는데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게 원인이 뭘까? 경력직을 선호하고 일자리, 양, 질 문제가 확대된 거죠. 청년 취업자 감소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의 1인당 15에서 45만원 민생이복 수비 쿠폰 지급에도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 음식업 취업자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망하고 지금 폐업하고 하는데 구조 개선이 안 되는데. 그리고 애초에 청년들이 대학을 다 나왔는데 숙박업과 음식업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기사가 좀 족같은 거죠. 매경 이코노미 씹새끼들아. 청년 책임론은 잘못됐다. 왜? 지금 청년들이 완전히 가불기에 걸린 상태다. 대학을 나와도 대학 졸업자를 안 뽑아요. 대졸자를. 그러니까 신입을 안 뽑아.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다 배달이나 이런 걸로 돌아. 국가 경쟁력은 점점 떨어져. 그리고 기업들도 뽑을 생각이 없어. 기업들도 경력직만 뽑고 기간 내에 이용하다가 어느 정도 단물만 씹고 버리는 그런 구조. 이거를 구조가, 사회 구조 자체가 이 폭풍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처맞고 대비를 하죠. 뺨 맞고 대비하고 막 그렇게.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구조가 아니다. 쉬었으면 청년들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쉬었으면 청년들 욕을 하면 그게 말이냐.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봅니다. 저는. 구조적 원인. 기업의 채용 관행이 문제가 있다. 기업이 아무리 이윤 추구를 한다 그래도 좀 너무하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업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기업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업들의 어떤 해체가 좀 필요하다. 왜? 우리도 힘들면 우리가 힘든 만큼 기업도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 선호 증가하죠. 신입 지원자 탈락률이 높죠. 실무 경험 기회에 제한이 있죠.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너무 많죠. 대기업의 중소기업 간의 임금 처우 격차가 너무 커요. 이제는 각종 상여금이나 이런 걸 포함하면은 2배 가까이, 2.5배 가까이도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신분 격차가 나뉘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을 잘 못 가요. 우리나라 그 기사를 찾아보시게 되면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계속 첫 직장을 다니잖아. 그러면 계속 중소기업에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 정도라도 월급 나오는 좀 안정적인 그런 중소기업 정도라도 가면 다행이야. 왜?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은 고사하고 지금 정규직 자리를 못 구한다니까요. 비정규직이야. 다 계약직으로 뺑뺑이 돌고 다 계약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용되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어. 근데 청년들이 이 구조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냥 청년들도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에? 시발놈들아, 귀가 있으면 좀 쳐 들으세요. 이거 조팔육 세대나 영포티 이런 애들 보고 있으면. 근데 사실 뭐 영포티야 뭐 지금 뭐 좆도 아니니까 뭐 그냥 그거 하는데, 조팔육 세대들이 보고 있으면 좀 정신을 차려. 이 시발놈들아. 도대체 나라를 씨발 어떻게 운영하라고 있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과 리더십의 부재. 항상 정책들이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예요. 야, 돈 줄게. 야, 됐어, 돈 줄게. 입 닫아, 돈 줄게. 그러니까 다 전부 돈이 물론 돈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정책이나 뭐 경제 구조나 이런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씨발 그냥 좀 닥쳐봐. 그냥 돈 줄 테니까 닥쳐. 이런 식이잖아.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야, 애를 안 낳았네. 야, 애 좀 낳아. 돈 줄 테니까. 돈 줄게.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네. 그러면은 산업구조 개편이나 이런 거는 좆도 생각을 안 해. 씨발 그냥 돈 줄게. 야, 돈 줄 테니까 니들 뭐 밥이나도 사 먹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라도 좀 들어가든지 해. 이런 식으로 항상. 그리고 교육제도와 산업 수요 간 연계도 약하고.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아무 쓸모가 없어. 대학 교육도 다 사기라니까. 씨발. 대학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대학 교육이란 건 본질적으로 그 일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졸업하고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씨발 전공이랑 다른 데를 갈 거면 대학을 왜 나오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가스라이팅에 당한 거야. 그리고 청년들이 그걸 알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운동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속에서 어떤 개인으로서의 사상적 운동이.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22만 명이나 감소를 한 게 더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탕핑을 만약에 그 배당금 나오는 거 탕핑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떤 자본 구축 해놓은 거 아니면 족간 소리 하지 말고 탈주해라. 진짜로 좆되기 전에 진짜.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또 존나 까야죠. 저 기업을 존나 싫어하니까. 안 뽑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뽑으면야 뭐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안 뽑으니까 싫어하는 거야. 기업은 항상, 우리나라 기업은 뭔가 이 혁신이나 이런 거를 못 만들어. 항상 패스트 팔로워야. 근데 이제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못하고 마라톤에서도 장거리 싸움을 못하고 벌써 이제 체력이 다해서 헥헥거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미친 사회가 이제 돈이 말라가면서 이제 쓰러져 가는 거지. 결론은 이래요. 결론은 일단 청년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다. 미친 사람들이나 청년의 책임으로 본다. 아니면 못 배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보다 일찍 죽을 거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건데 뭐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이나 정치 세력, 기업 세력들이. 그래서 기업도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야 된다니까. 늙은이들 이런 사람들. 늙은이들 씨발 뭔 일을 했다고. 늙은이들도 이제 나가야지. 늙은이들 한 명 자르면 젊은 사람은 한 10명은 채용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래? 그렇잖아. 신입 양성 투자 확대 막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거